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코로나 버블주의 핵심 신풍작이 폭탄이 터졌네요. 그 이제 시한폭탄을 들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계속 이 지금 증시의 최근 역사상 수년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선주나 이런 뭐 중소형 개별주들은 이랬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뭐 15% 시절일 때도 뭐 점상으로 막 10연상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크게 잡아먹으면서 큰 돈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2000% 이상 끌어올린 적은, 바닥에서 2000%죠. 2000% 이상 끌어올린 적은 뭐 제가 보기엔 기억이 안 나네요. 다 500%급에서 시총 큰 것들, HLB나 옛날에 영진약품, 그렇죠? 영진약품 파동,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파동, 뭐 신라젠 파동. 그렇게 기간도 기간이지만 대부분 그런 오래 걸리고 짧은 기간이라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을 잡아먹는 종목들 중에서는 진짜 신풍작이 지금 거의 역사적인 종목 같아요. 과거에 뭐 과거에 코데즈 컴바인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랑 지금 시가총액이 노는 돈의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신풍작은 사실 거의 뭐 기록을 갈아치우는 종목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폭탄이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엊그제죠. 이틀 전에 터졌어도 이상할 게 없고, 그 전날 터졌어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그게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폭탄이 터질 때는 왜 이 위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냐면, 그날일 수 있을 때는 왜 안 하냐면요, 소탐대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올라가면은 해봐야 10% 안짝이란 말이에요. 미리 사지 않았으면 10% 안짝, 5% 하긴 그 적은 거 스캘핑을 하려다가 사실 막판에 쏟아내는 거를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못합니다. 걸어둔 사람들도 많아요. 보통 직장인분들은 야, 신풍작이 좋다더라 요새. 신풍작 사면은 앞으로 2배는 더 가겠더만, 계속 가는 거 보니까 소문이 그렇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신풍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도, 영희 엄마 철수 아빠도 주식을 처음 하는데 계좌 터가지고 친구한테 물어봐서 신풍작이 좋대. 신풍작을 삽니다. 어떻게 사요?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이거 뭐 지금 사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차트는 몰라. 차트를 안 봐요. 가격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사야 돼? 밑에다 걸어두는 건가? 여기다 주문을 한번 넣어놓자. 쭉 걸어둡니다. 조금 내려오면 사시면 난 더 싸게 사는 거겠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막 쌓입니다. 호가가. 그때가 되면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장막판이었던 거고, 장막판 5분 전. 개인 투자자와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외국인 혹은 기관들, 어떤 그 종목의 특정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들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어떤 능력이 일단 두드러지냐면, 여기 부근에 우리는 호가를 보통 10개를 볼 수 있습니다. 10개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10개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문을 증권사와 연계해서 분석만 해서 프로그램 만들면 돼요. 그렇죠? 그거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30호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중에 팔린 적도 있어요. 뭐 지금도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들한테 그게 제공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30호가를 볼 수 있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계지만 그들은 쫙 볼 수 있다. 밑에까지. 그래서 던질 타이밍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기다 걸린 사람들한테 한 방에 쏟아내면은 평균적으로 어디까지 해서 익절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하나 둘 셋 스타트, 딱 폭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 사람 혹은 걸어뒀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지금, 이렇게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신풍작만큼 지금 좋은 종목이 어딨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애 최악의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정말 최고의 종목인데 나한테는 최악의 종목이 될 수 있어요. 인생 최악의 종목. 옛날에 루보 사태 때도 그랬던 거죠. 루보. 오늘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한 15분 정도 또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자, 요거 옛날 루보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경험을 안 하셨다고 해도
주식을 막 접하면서 하도 많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랑 성향은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이거는 이때는 6개월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작업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단계 작업을 보인 겁니다. 다단계 작업. 어떤 식으로 다단계 작업을 보였냐? 인천에서 돈을 모집해서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인천 거 갚아주고, 서울에서 대전에서 투자 설명을 해서 거기서 모은 돈을 서울 쪽에 수익 실현해주고 갚아주고, 대전에서 대구로 가가지고 투자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돈이 모인 돈으로 대전 거 갚아주고, 대구에서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서 돈 모은 걸로 대구 거 갚아주고. 이게 뭐예요? 다단계식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당시에 다단계 로보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거는 무조건 계속 갑니다. 돈을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걸 사들입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막 사들여요. 그래, 잘 사들였으면 수익이 났겠죠. 하지만 끝을 모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어디가 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비트코인에 접한 사람들, 와, 이런 비트코인 TV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20대 누가 조그마한 애가 클릭 하나로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네? 야씨,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막 학생들도 막 다 덤벼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덤벼들면 터집니다. 끝을 모르는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무너졌죠. 이것도 그 뒤에 11 연하한가 같습니다. 연속 하한가 11. 그래서 여기서 가정 파탄 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로. 왜냐면 무리한 돈을 썼기 때문에. 너도 나도 광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런 느낌이 날 정도, 저거보다 시가총액을 훨씬 잡아먹는 신풍제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종목이 되는 거고, 물론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바운딩, 과거 영진약품처럼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영진약품도 오늘 상한가 같지만 과거에 제가 이때 공략을 했거든요. 이때도 몇백 % 먹었는데 이것처럼, 자, 버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밑에서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2640원, 매수가가 2640원이었어요. 딱 출발 이틀 전에. 근데 그러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 하한가로 갔단 말이에요. 급등 나오다가. 그러고 나서 더 떨어져서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리바운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끝을 어디서 잡을지 몰라요. 쭉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당장 갈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알테오젠처럼 루머에 의해서 떨어졌다면 리바운딩 이렇게 돼서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다만 그 모르는 거에 내 소중한 자산을 무리하게 베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좋은 종목이 널려 있고 앞으로 시장 전망이 계속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 돈 사고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내 돈 천천히 불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사고 쳐서 이 좋은 시장에 낙오되면은 끝나요, 게임. 굳이 주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끝날 게임. 게임도 아니고 이거 뭐 한 1000억 가지고 계신 분이 한 100억 정도 게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100억 가지신 분이 한 10억 정도 나는 이 게임에 돈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하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 마음가짐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먼저 사가지고 밑에서 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났어. 그분 박수 쳐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종목 가끔 봐요. 저도 몇 년 전에 되게 많이 했어요. 15% 시절 때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에 남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종목은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고 답도 없어요. 정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어가는 거고, 이 종목은 내 거야, 이 종목은 너 거야, 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거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고, 주변에 계시면 축하해 주시고,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축하 받으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나중에 큰 자산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신풍작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신풍작이 터졌어요. 일단 터졌는데 1차적으로 터졌어요. 앞으로 더 터질지 반등이 나오면서 더 올라갔다 터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앞길을. 하지만 다른 종목 주변주들은 돈이 신풍작에 몰리던 돈이 그쪽으로 꼭 갈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주들, 예를 들어 동화약품이다. 예를 들어 동화약품에 혹은 유바이로직스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이 신풍제약에서 끌어당긴 돈처럼 얘 쪽으로 갈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련주들은 이제 매수를 완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반등이 나올 때 신풍작을 하는 한 있더라도 주변주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오버페이스가 나오는 종목들. 만약 이런 식으로 끝났으면은 신풍작이 이제 시간에서도 한가 들어간다면 신일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밤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점화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이대로 시간에서 한가 들어간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지금은 이 신풍제약에서 터진 돈들이 과연 어디로 나머지 갈까? 지금은 주식시장에 계속 유동성이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서 돈이 엄청나게 쓰여졌는데 그 돈 빼가지고 어디 바깥으로 안 나가요. 그냥 다시 주식시장 안에서 돕니다. 즉 다른 대박주를 또 찾아서 또 몰리거나 분산이 되거나 할 거예요. 다른 섹터로. 그 섹터에 이미 우리는 다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야 지켜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매매를 했어요. 뭐 지금 보면은 화일약품 급등도 고점 구간에서 팔았고 14,000원대 위에서, 그 다음에 뭐 크리스탈도 최고점에서 팔았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산 거, 밑에서 산 물량도 있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최고점에서 팔았어요. 14,000 오늘 600 550, 600, 650에 걸어둔 거 팔렸습니다. 최고점에서. 그 다음에 KM제약도 4,400원에서 4,490에서 매도 주문 걸어놓은 거 일부가 팔렸어요. 근데 신풍이 터지면서 밀렸는데, 얘는 다른 것들은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얘는 밑에서 산 거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반만 팔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이것저것 매매를 한 게 많고 새로 또 수익 실현한 것도 채워놨는데, 기본적으로 신풍제약이 폭락해도 흔들림 없는 종목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흔들림 없는 거. 왜냐면 신풍제약은 곧 터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거나 여유가 있거나 매수가가 여유가 있거나 그런 종목들로 지금 다 이동을 시켜놓은 거고요. 이미 갖고 있는 것도 그대로 있고. 어쨌든 돈이 내려오면 분산이 될 거다. 어느 쪽? 당연히 일단은 시즌이 터지기 전까지는 진단키트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다른 섹터잖아요. 신풍제 치료제 백신과 시즌은 다른 섹터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쪽에서 시즌이 버블이 터지면 나머지들 관련주들도 터질 겁니다. 같이.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초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다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돈은 내려올 겁니다. 백신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서 슬슬 내려와요. 그동안에 잠수 타고 있던 종목들, 그동안에 재미없게 쏠리는 종목, 쏠린 거 보면서 차분히 있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수급이 쏠립니다. 분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거? 일정을 앞두고 있는 대선주들. 그 다음에 빅테기 오늘 한번 외국인들이 다 털어냈으니까 대북주들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핀 쪽이나 화장품, 다양하게 지금까지 수소차, 다양하게 그동안 조금 잠깐 심심했던 거, 밀려있던 거, 그런 것들에 돈이 다시 차곡차곡 쓰여집니다. 최소한의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요. 아무거나 다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물량이 안 빠진 것들, 매집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잘 깔아두는 상태가 될 거고요. 어차피 대선주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고, 그 다음에 경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선까지 이렇게 정해진 일정이 있습니다.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 파악도 저는 신문을 맨날 보면서 신문 두 개가 옵니다. 원래 하나 보다가 두 개로 지금 바꿨는데, 경제신문하고 일반 주간지 다 오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정치를 파악합니다. 제가 뭐 TV를 계속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 파악은 제가 스스로 시사적인 것도 보면서 어느 정도 주식과 연계된 정도만, 뭐 정치 분석가가 되는 거 아니니까 주식과 연계될 수 있는 정도만 분석해가지고 종목으로 연결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차피 대선주는 갈 수밖에 없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따라 반드시 움직입니다. 이 주식시장 테마에 꽂힌 정치 대선판을 외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잘 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둬야 되고요. 그건 다 VF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자면, 오늘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나왔죠. 지난번에 밤사이에 뭐가 나왔었죠? 미국이 중국 방 빼라. 미국에 들어있는 중국 너네들 이제 짐 싸라 나왔잖아요. 오늘 뭐예요? 중국, 야 너네도 빼. 너네도 방 빼라. 짐 싸. 서로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죠. 마치 초등학교 어린 애들이 책상 반을 선으로 나눠놓고, 너 넘어오지 마. 근데 넘어왔어? 나도 넘어갈래. 너 내 거야. 필통 반 자르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우개 반자로 지우개 넘어왔으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큰 파생시장에 도는 그 큰 저 멀리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장난질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어제 5천억 팔고 오늘 2,600억 샀습니다.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제가 외국인들이 5천억을 팔면 내일 기관들한테 다시 물량을 교환해서 가져올 거다. 기관들 금융투자가 그대로 또 팔 거고 외국인들 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투신하고 좀 나눠 가졌네요. 이거는 금융투자 쪽, 특 기관들의 차익 실현을 자꾸만 유도하는 겁니다. 기관들은 짧게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게 자꾸만 외국인들이 기관들의 아비트리지 차익 실현, 차익 거래를 만들게 하고 있어요.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자기는 정작 긴 파동을 보면서 기관들을 자꾸만 혼동시키고 있어요. 어차피 기관들 못 이겨요. 외국인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항상 이깁니다. 기관들은 눈치를 보는 쪽이 많아요. 연기금들은 매매 좀만 잘못하면 언론에 몸매를 맞고 굉장히 지금 질타를 많이 받잖아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장기적 계획을 짜가지고 돈 진짜 많이 벌려고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아직도 장기적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짧은 수익 실현을 유도해서 자기들이 그걸 먹고 판을 더 길게 짜려고 하고 있어요. 롱 포지션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사서 현물을 매도하는 전략 자꾸.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어떤 이슈들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왜? 시장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용잔고가 14조 원이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당연히 빚내서 투자한 거는 흔들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빚을 내서 사고 있고 하니까 삼성증권 등 증권사에서 대출을 금지시키고 있죠. 몇몇 증권사는 더 이상 대출할 돈이 없어요. 대출해줄 돈이 없어. 주식담보대출 신용해줄 돈이 없어요. 자기 자본의 60-70%밖에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출이 끊겼으면 반드시 한번 털어줍니다. 물갈이가 돼줘요. 그러나 지금 신용은 개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세력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게 개인일 수 있고요, 외국인일 수 있고 기관일 수 있어요. 그들도 증권사를 이용하면서 신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이 많다고 해서 이 종목은 무조건 폭락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신용이 있는 종목이 더 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무조건적인 지표로 삼으면 뭔가 안 맞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여하튼 신용은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털어내긴 털어낼 겁니다. 시장을 털어낼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올 거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든 털어낼 거예요. 그게 길어지면 한 달에서 3달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한 달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의 시장이 이제 우상향 지금 하다가 잠시 정체되는 구간을 만날 거예요. 정체되는 구간을 좀 만날 겁니다. 그게 한 달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길게는 3달.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예요. 이게 없으면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 직장 관두고 다 난리가 나요. 적당히 흐름을 만들어줄 겁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목적을 바꾸지 않는,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바꾸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언제부터요? 3월부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폭락을 하더라도 이거 어차피 다시 다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판 짜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안 나가고 있고 판 짜고 있으니까 어차피 다시 다 올라온다. 무디니가 나와서 폭락이다? 이거 아니다. 어차피 다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 둘이 티격태격 하는 거 정치적 문제예요. 어차피 미국 선거 앞두고 티격태격 하는 겁니다. 선거 지금 몇 달 남았어요. 3-4달 남았잖아요. 그거 앞두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다 겪어내고 또 올라갑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하루 이틀 일인가요? 여기서 또 그랬던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 김정은이 죽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면서 뭐 폭락도 나오고 다 거쳐가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게 없었으면 다른 이유, 우리 경제 성장률 쇼크 나오면서 3.3% 떨어졌다 이런 것들로 출렁일 수 있고요. 어떤 이유든지 출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간이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또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장소에서 또 대기자금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증시 한 4% 떨어진 날도 나올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우리는 또 기회로 한 기간을 보면서
또 잡아 들어가면 된다. 혹은 그래도 영향 미치지 않는 종목들로 구성해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신작 전망까지 쭉 말씀드렸고요. 1, 2, 3, 4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오늘 또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보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 또 전달해드리기 위해서는 또 짧게는 또 제가 안 되네요. 나중에는 좀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불금을 보냈네요. 오전에 수익 실현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매매도 참 많이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대원제약 급등 잡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하여튼 바쁜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정신없는. 주말 충전 잘 하시고요. 월요일에도 우리 종목들 종가 잘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수익 실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이었는데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류하실 분들은 각 사이트에 연락하셔가지고 합류하시면 월요일에 제가 다음 주에 신용 들어갈 거예요. 신용 매수 승률은 현재까지 100%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15전 15승 신중하게 들어가서 15전 15승 올해는 4전 4승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작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다 10% 이상씩 15%, 10%, 17%, 30%, 45% 이런 식으로 굵직하게 먹는 신용승부 또 다음 주에 들어갈 겁니다. 그거 합류해가지고 계좌 일단 바꾸고 시작하세요. 일단 뭐 들어오신 비용 그걸로 메꿔드리고 갈 테니까 신용은 정말 제가 신중히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하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